감사합니다. 추운데 이렇게 멀리서들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죠. 원래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많이 준비를 했었어요. 암을 이해해야 된다, 암을 공부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쫙 준비를 했는데, 어젯밤에 막상 그걸 세팅을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했다가는 아무도 안 들으시겠구나. 다음부터 아무도 안 오시겠다 싶어서, 지금 급한 거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암 치료하시는 분들은 지금 암 공부는 좀 천천히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시 싹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세팅을 했습니다. 어제 새벽 3시에 끝났습니다. 저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암 공부를 해야 돼요. 암을 정복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들한테만 맡겨놓고 그분들이 다 해주기를 바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특히 내가 스스로 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란 반드시 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뭐 단시간 내에 우리가 암 공부하자 이게 아니고, 제가 계속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공부는 계속한다. 내 암을 정복할 때까지 내가 공부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은 이거 싹 빼고 아주 당장 시급한 거, 지금 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당장 해야 될 거,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연기를 다녀왔습니다. 놀랍게도 연기에는 이제 줌 공부만 하고, 이번에 첫 실습이었는데, 첫 실습 하자마자 봉사실이 시작이 됐습니다.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아주. 이분은 이 학력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서울대에 나오셨어요. 조순적 동포인데 서울대에 나오고, 또 서울대, 서울교육대인가, 그게 대학원 졸업하고, 그럼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건 이제 이영환 선생님이 기증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거 보이죠? 예, 이거는 알파님께서 기증해주세요. 저희 해외 봉사 나갈 때마다 기증해주세요. 많이 기증받았습니다. 엄청 많이. 그래서 이제 양절기는 지금 벌써 이미 상당히 숙달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은용액기인데, 이게 보이나? 이 들고 있는 이것이 옛날에 알파님 만드셨던 실버스타2 그겁니다. 그거를 이제 또, 그거 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개인용, 그것도 몇 개 갖고 가가지고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천 행복한 약국에서 오문희 약사님 또 약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저희가 이제 공개적으로 오픈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굉장히 가슴 뛰고 행복한 그런 제자들, 예, 그랬습니다. 아무튼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고, 무엇보다도, 봉사실을 열었습니다. 건물을 구하고, 그 세팅을 다 하고, 벌써 지금 엄마, 아빠,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이 폐암 환자예요. 그분 치료하고, 이제 계속 줌 공부하면서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를 안내해 드렸는데, 황달이 와갖고 되게 위험한 상태까지 갔었거든요. 지금 많이 회복돼갖고 얼굴이 훤해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자마자 박영호 선생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난 월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박영호 선생님이 원래 이제, 폐섬유화증을 앓고 계셨거든요. 폐섬유화증은 치료가 안 되는 병이에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스스로 치료하셔갖고 거의 다 회복되신 상태였었어요. 그래도 피는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죠. 근데 어찌된 일인지 코로나 백신하고 독감 백신을 한꺼번에 맞으셨대요. 그 병원에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폐섬유화증 후유증이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 백신하고 독감 백신을 같이 맞고, 또 이제 요즘은 약사님들 교육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병원에 안 가고 집에서 크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견디셨는데 며칠 만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 있는 바람에 소식도 못 듣고 못 가봤습니다.
제가 이제 느끼는, 스님이 가셨다 그러는데 막 되게 슬프고 그런 느낌은 아니고, 왜냐하면 그분이 정말 훌륭한 삶을 사셨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 자료를 공부하면서 이분이 진짜로 공부를 깊이 하신 분이구나. 뭐, 일반적으로 보통 뭐, 박사 이런 분들보다 훨씬 더 깊은 공부를 하신 분이라는 걸 제가 절절히 느끼거든요. 절절히. 깊은 공부를 하셨고, 그렇지만은 뭐 교수나 의사나 뭐 박사나 이런 대우를 받지 못하셨어요. 이제 보통 그래요. 깊은 공부를 하는데 그런 지위가 없으면은 늘 천대당하고 또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그런 거 개의치 않으시고 꿋꿋이 공부를 하셨어요. 원래는 이제 평생 면역학을 하셨는데, 면역학을 하셨는데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암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연구소를 직접 만들어서 그 연구원들이 계속 실험을 해가면서 어떤 점이 위대한 점이냐 하면은, 암에 대해서는 교과서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교과서가 있는데 그게 암생물학이에요. 암생물학. 미국의 와인버그 박사가 저술을 한 거고, 모든, 암 전공자들은 그 책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거기에 보면 암에 대해서 뭐가 문제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맞는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을 못 찾는 것 뿐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억제해야 될 유전인자는 굉장히 많고, 약은 되게 부족해요. 약의 종류가. 왜냐하면은 이게 약을 안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못 만들어서 그래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실험하고 약을 개발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양약으로는 그래서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이분의 위대한 업적은, 암생물학을 기초로 해서 발생학, 발생생물학, 그 다음에 후성유전학, 이런 것을 융합해가지고 그걸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내용에 맞는 약제를 다 찾으신 거예요. 그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암생물학에 유전인자가 어떻게 작동해서 암이 되고 어떻게 하면 고쳐진다는 건 아는데 그걸 고칠 수 있는 성분이 어디에 있다? 이건 없어요. 그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이분은, 선생님은 그걸 다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위대한 점이죠. 저희 엘리막등에 오셔서 그때 강좌해 주셨는데, 박영 선생님 그때, 암의 후생 유전학적 치유라고 해서 강좌하시고, 여기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분이? 예, 저분이고요. 그 옆에 이분은 누구시게요? 예, 이분이시고. 그리고 저는 사진 찍었습니다.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어요. 저는 정말 이분한테 옆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위상 차이가 있죠. 너무 깊은 공부를 하신 분이고, 저는 뭐 감에 말도 못 붙일 분인데, 저를 찾아와 주시고, 자료 주시고, 공부하라고 격려해 주시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가셨다는 말씀을 듣고도 막 이렇게 슬프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한 위대한 영혼이 위대한 삶을 살다 가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기뻐하는 그런 기쁨보다는 아무튼 안도하는 어쨌든 너무 잘 살다 가셨어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폐섬유화증을 앓으시면서 이제 혼자 또 연구를 많이 하셨잖아요. 거의 다 고치셨는데 그것도 이제 얍 기억하십시오. 얍 YAP 얍이라는 유전자 변이의 문제다. 그거는 책에 안 나옵니다. 스스로 앓으시고, 스스로 자기 몸에 실험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밝혀내신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우선 혹시 암을 본인이 앓으시거나, 가족 중에 누가 암 치유하시는 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선생님은 직접 이제, 선생님 무슨 암인지 까먹었습니다. 피암이었습니까? 전립선암이었고, 또 누가, 네, 선생님은 어떤 암이세요? 림프종이요. 림프종요? 네. 림프종.
또 다른 분 혹시 가족 중에 암이 있으신 분들? 네. 방광. 방광암요? 네, 방광암. 가족, 아버님. 네. 폐암, 남편께서 폐암이시고. 그래도 다들 가족 중에 폐암 암 환자들이 많지 않으신 편이네요. 대부분 다 있거든요. 가족 중에 대부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사망률이 우리나라 최고 높고 암은 치료가 잘 안 된다 이러거든요. 치료가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항암제나 수술이나 방사선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거. 그러면은 이거와 동시에 이걸 보충할 수 있는 뭔가 다른 치료법, 다른 대체의학을 같이 접목을 하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같이 공부하자 그런 겁니다. 뭐 암에 대한 얘기 많이 하는데 다 쓸데없는 얘기고 이겁니다. 유전자 문제입니다. 바람 유전자가 있어요.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암 단백질이 있어요. 근데 몸에는 또 누구에게나 암세포는 발생하거든요. 그럼 유전자 변이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유전자가 또 있어요. 암 억제 유전자. 그럼 암 억제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암 억제 단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입니다. 억제를 잘 해요. 늘 잘 하는데 어느 순간 어떤 이유 때문에 암 억제가 안 됐을 때. 왜? 암은 세포잖아요. 내 세포잖아요. 내 세포가 늘 이렇게 암세포로 변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원인 때문에 저거는 서울대 암연구소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미국에 있는 국가암센터 암교육원에서 암연구소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같은 얘기인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왜 암이 되냐면 유전자가 변이 돼서. 그러니까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이런 이유 때문에 암 유전자가 변이 돼서. 그러니까 암 유전자가 변이된다고 바로 암이 되는 게 아니고 변이된 걸로 인해서 변이가 되면은 그 변이된 유전자를 고치려고 애를 쓰거든요. 우리 몸에서는. 그 능력도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대부분 암이 안 걸리는 거예요. 암세포는 늘 생기는 건데 늘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세포가 이렇게 분열하고 가는 왜냐하면 60억 개잖아요. 세포 하나당 핵산 60억 개니까 그 60억 개가 붙였다 떨어졌다 하는 과정에서 한두 개 오류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 오류가 항상 생기기 때문에 그 오류를 바로 잡고 그로 인해서 암세포가 되면은 그러니까 유전자가 잘못됐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는 복구시키는 시스템도 있고 그로 인해서 암 단백질이 생기면은 또 그 암 단백질을 다시 복구시키는 회복시키는 기능이 또 있어요. 샤페론 뭐 프로테아즘 이런 것도 하다 안 되면 그걸 죽여버리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그런 게 다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과도하게 암 유전자가 지속적으로 대개 학자들 그런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냐? 10년 정도. 10년 정도 지속적으로 변이가 되면 그때는 그냥 제풀이 짓어서 방치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암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유전자 문제다. 그래서 결국 세포로 들어가야 됩니다. 암을 이해한다는 것은 암세포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이제 미국 국가암연구원에서 미국은 자료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정말 잘 돼 있어요. 암의 특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통제불능이라는 거예요. 세포인데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서로 통제가 되어 있어요. 이게 통제라는 말보다는 저는 관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관리. 서로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서로 침범하지 않고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어떤 기능을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서로 도와주면서 모든 세포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그렇게 존재를 해요. 근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는 나는 따로 살겠어 이거거든요. 나는 새 삶을 살겠어. 새 생명으로 살겠어. 그렇게 변화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전자가 발현되면서 세포가 그런 성질로 바뀌어요. 그런 성질로 바뀌면서 이제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가 되게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가장 최종적으로는 그 세포가 관리가 돼야 완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관리 시스템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꾸는 그런 작업으로 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다고 되는 게 아니다.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암이 왜 힘드냐 하면은 다른 세포는 침투를 안 해요. 만일에 간이 있잖아요. 간이 엄청 빨리 커지죠. 반 잘라내도 한 두세 달이면 다시 원상복구가 될 정도로 굉장히 빨리 커지죠. 막 커지다가 옆에 위가 있네. 그럼 여기서 딱 멈춰. 밑에 옆에 췌장이 있네. 그럼 여기서 딱 멈춰. 이렇게 딱 멈추게 돼 있어요. 만일 멈추지 못하고 이렇게 튀어나가면 그 세포가 죽게 돼 있어요. 그걸 아노이키스라 그래요. 아노이키스. 키스란 말이 들어가죠. 아노이키스. 잊지 마십시오. 아, 웃으셔야 되는데. 아노이키스. 뭐, 우리 보통 에이포프토시스, 자멸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세포가 자멸한다. 아노이키스. 또 니크로시스, 괴사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노이키스가 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암세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없이 그냥 뻗쳐 들어가요. 그게 침투.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해로운 거예요. 만일에 암세포가 침투하지 않거나 또는 전이가 되지 않으면은 그냥 뭐 같이 살아도 돼요. 왜? 내 세포니까. 암세포지만 내 세포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다른 장기를 침투하면서 막 찢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세포들이 막 죽어나가요. 또 전이가 되고 다른 데 가고 막 또 커지고 이렇게 돼서 그게 암이 해로운 것이지 전이가 침투가 안 되면은 해로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일 급한 게 이 침투하지 않게, 전이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견딜만 해요. 근데 암 환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침투, 전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침투하면서 엄청난 고통이 일어나요. 마약 진통제가 안 들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이 일어나요. 그러면 암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진통제 먹어갖고 이걸 낫게 하겠다, 이 통증을 없애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암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선 침투하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해야 이게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선 통증만 없어도 살만하거든요. 통증만 없어도 좀 천천히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암이 치료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통증이 너무 극심하면 막 살기가 싫을 정도거든요. 그런 문제예요. 김의신 박사 얘기를 잠시 들어보셨습니다. 김의신 박사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MD 앤더슨이라는 의과대학의 종신 교수세요. MD 앤더슨이 어떤 병원이냐 하면은 전 세계에서 암 치료비가 제일 비싼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부자들은 저기 가서 치료받아요. 우리나라 삼성의 어떤 분이 폐암 걸려갖고 수술 받으러 저기 가셨어요. 저기서 하셨어요. 그만큼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큰 병원에 거기에 종신 교수예요. 미국에서 훌륭한 의사로 11번이나 이렇게 초청되셨고, 지금은 정년퇴직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분은 평생 암을 연구하셨고, 그만큼 인정받는 분이었고, 암에 대해서 친실하시고 굉장히 깊이 아시는 분이에요. 최고봉이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에요. 이분 얘기를 잠시 들어보시기로 하시겠습니다. 조금 오래된 영상인데, 그래도. 병이라는 게 생기니까, 이것은, 지금도 아직도 잘, 얘기합니다.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모임이 있다 보니까, 왜 병이 어떤 사람이 생기냐, 그거 잘 몰라요. 그런데 우선 그걸 첫 번째 여러분이 지금도, 많은 병들, 그냥 감기 고치는 사람 없어요, 지금도. 암은 말할 것도 없고, 암은 오고 병이 많아요. 1차 치료에서 약을 아무리 좋은 거 골라 써도 관절부기 약을 50%. 이제 관절이 들어도 그게 일시적으로 듣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암 세포들이 다 성질이 달라가지고 약을 쓰든 방사선 쪼이면 다 죽을 것 같아도 안 그래요. 방사선을 쪼이면 더 잘하는 암세포가 있답니다. 그 방사선에 막 저항은 자기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더 막 팍팍 자라요. 근데 이 항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약을 쓰거든요. 그 다른 약을 쓰면은 그 드는 그 확률이 적어져요. 한 30%.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약을 쓰면 한 10%. 그리고 이제 실험약을 쓰면 대개 100명 중에 하나가 들어요.
그것도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나마 들으면 다행이죠. 근데 묘하게 이 암은 육체만 살아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건 이 정신과 그 느낌이에요. 이게 환자들 여러분 그 생각이 어떻고 내가 어떻게 느끼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치료를 받을 때나 또는 치료한 후에도 치료한 후에 계속 그 몸이 재발을 않도록 그 유지되려면은 결국 이제 면역성을 늘려야 되는데 그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음악하는 사람들, 악기 부는 사람들이 제일 더 병이 안 걸리고 병을 걸려도 쉽게 나아요. 그래가지고 조사해보니까 그 사람들 피 속에 들어있는 면역세포는 보통 사람보다 200배 내지 1000배가 높아요. 이 육체는 이 우리 마음,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육체가 피곤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늘 이 즐거운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건강에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환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희망을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적을 누구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스티븐 호킹스만 기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금방 죽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는데 뭐 20년, 30년 지금 이렇게 사는 사람. 그런데 암이 없어진 게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암이 가서 이제 다 죽겠구나 했는데 어느 단계에 가서 딱 더 이상 암이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몸과 그런 다 생물체가 같이 이제 살아가는데 어떤 조건이 맞으면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사는 거예요. 한방으로 암을 치료하는 것에 대한 시각이 어떠신지. 많은 양방에서 쓰는 약이 그게 생약에서 나온 거예요. 가장 우리 인류사상 가장 좋은 약이 아스피린이에요. 아스피린이 버드나무에서 나온 약이에요. 버드나무. 지금 우리 암 치료에 제일로 많이 쓰는 약이 텍솔이라는 약이에요. 이것도 중국에 있는 파세트큐라는 그 나무를 뽑아서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떤 생약에서 뽑아낸 것들은 그 이제 자체가 이제 독성이 있어서 뽑아낸 거거든. 그래야지 암을 죽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반 그 장기나 일반 거기에도 다 손상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한방은 그런 성분이 있는데도 아주 적은 양이 있는 거예요. 대신에 훨씬 부작용이 적지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훨씬 부작용이 우선 훨씬 적게 돼 있어요. 단지 이제 제가 보니까 한방은 거의 다 한방제는 이 면역과 관계 있어요. 이게 무슨 국소 치료가 아니고 전신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몸 자체가 그렇고 특히 질병과 싸울 때 이 면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그건 뭐 얘기할 건덕지도 없어요. 우리 자체에 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세포들이 있는데 이걸 증강시키면은 병이 있어도 계속 싸워가면서 이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방의 중요성은 저 개인으로는 뭐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소위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 교감신경, 부감신경 이런 반대적인 그 신경이 작용해서 우리 몸의 그 기능을 컨트롤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음양으로 아마 한방에서는 달라질 거라고. 그런데 그것을 알고 쓰는 약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대놓고 쓰면은 이게 당연히 뭐 어떤 사람은 도움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반대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한 지난 10년 전부터 이 양방으로 해도 이게 이제 제한이 있고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계속 이 면역에다가 중점을 둬서 연구들을 하고 하니까 이제 한방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큰 대학들, 큰 병원들은 다 지금 그 인테그레이티브 메디슨에서 통합 치료를 굉장히 지금 연구도 하고 활성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사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여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 답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뭘 고려해야 되냐면, 요즘 과학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년만 돼도 엄청 새로운 지식들이 나오고 또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뭘 감안해야 되냐면 선생님께서는 오래전에 공부하신 분이고 또 이제 막 은퇴하신 입장이고 그러니까 몇 가지 시대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항암제는 좀 50%, 20, 30%, 10%이 말씀하신 항암제는 세포 독성 항암제예요. 요즘은 무슨 항암제가 있어요?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그런 것들이 새로 막 개발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CAR-T라고 들어보셨습니까? CAR-T 주사 한 방에 막 암이 확 낫는다. 근데 그 주사 한 방이 얼마예요? 4억 몇천만 원 하죠. 뭐 이제 원리는 이래요. 예를 들어서 표적 항암제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암을 일으키는 암세포가 발현하는 어떤 암 유전자의 단백질 그것을 억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허투 유방암이라 그러면은 허투라는 유전인자를 억제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세포 성장인자 그럼 한 50배 더 많이 받아들이는 게 허투 유방암이거든요. 그럼 허투라는 그 리셉터가 작동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이제 표적 항암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와 세포 독성 항암제 다른 점은 세포 독성 항암제는 모든 세포를 다 죽이거든요. 독성이 엄청 들어가요. 엄청 강해요. 엄청 독해요. 근데 표적 항암제는 그게 아니라 몸의 일정 부분 어떤 중요한 리셉터만 처단을 하니까 그것만 해결을 하니까 비교적 독성이 약하죠. 부작용이 훨씬 약해요.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암세포가 발현하는 이 유전자 변이가 50가지가 넘어요. 50가지가. 그러니까 허투 유방암이라 하더라도 허투 하나만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허투를 이제, 치료하는 약이 허셉틴이라고 있거든요. 허셉틴 넣으면 한 석 달 지나면은 암세포가 확 바꿔. 허투 말고 허1또 치료, 허3, 막 이런 식으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3개월밖에 안 듣는다. 길어야 6개월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 항암제가 나오기는 했지만은, 모든 표적을 다 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약은 아직 없어요. 너무 적어요, 너무. 한 50가지는 대개 제가 보니까 한 사람에게 대개 한 15가지 유전인자를 같이 억제해야 돼요. 대부분. 그럼 15가지 항암제를 같이 써야 이게 될 일이야. 근데 항암제 하나만 갖고도 사람이 죽을 판인데, 그리고 15가지를 한꺼번에 다 억제하는 항암제가 없어요. 독성은 너무 강하고. 그래서 표적 항암제가, 처음에 표적 항암제가 나왔을 때에 난리가 났었어요. 이제 암 잡았다. 인류가 암을 정복했다. 근데 몇 달 지나니까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면역 항암제가 나왔어요. 면역 항암제가 나오는 순간 또 막 난리 났습니다. 키트루다 막 이런 거. 특히 이제 카터 대통령의 흑색종 그 키트루다도 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 나오면서부터 막 또 대단했는데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변이 유전자 하나 잡아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암다변이자 하나만 잡아갖고 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암세포를 뭐 공격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신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 결국 저는 이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몸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는데 그 관리자가 어떤 의식을 가지느냐. 왜? 세포 하나하나 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어떤 의식을 가지느냐. 의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암세포는 어떤 의식이냐. 제가 이렇게 관찰한 바에 따르면 암세포는 다른 세포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 하면은 나는 따로 살래. 나는 이대로 못 살겠어. 우리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끼리 같이 살다 보면은 나는 이대로 못 살겠어. 나는 이거 싫어. 따로 살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거기에 적당한, 적절한 뭐 콕스2, PG2 이게 딱 발현돼요. 발현되면서 이게 혼자 살 수 있는 스테이트 3 이게 딱 발현되면서 혼자 살 수 있는 세포를 변해요. 다시 말하면은 혼자 살면은 세포들이 다 죽게 돼 있어요. 혼자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내가 혼자 살라 그러면은 세포들이 다 죽게 돼 있어요. 장치가. 그런데 혼자 살 수 있는 환경으로 확 바뀌어요. 그때부터 이게 애가 이제 성장하면서 암이 되는 거예요.
다른 세포가 죽든 살든 난 모르겠어. 나는 살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떤 의식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간의 의식으로 이렇게 치환해서 본다면 어떤 의식이에요? 새 삶을 살고 싶어. 나 이거 싫어.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걸 돌이켜 봐야 돼요. 내 무의식 속에, 암이 딱 그 진단을 받으면 내 무의식 속에, 아, 이게 정말 살기 싫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 방식 정말 싫구나.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살겠다. 이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암이 돌아오겠어요? 와, 좋다. 정말 살만하다. 나 이렇게 살면 정말 신나겠어. 그래야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제 이 스님께서 말씀하신 정신적인 그런 면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걸 치료하는 것이 양절로. 그래서, 세포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고, 세포의식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암을 치료하는데, 척수와, 관리자인 척수와 뇌를 같이 강화시키지 않고, 어떻게 암이 치료가 되나. 근데 아무도 그건 치료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놀라웠던 거예요. 아, 다들 미쳤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안 하고 엉뚱한 것만 하고 있어. 실제로 지금 현재 이제 계속 발달했지만은 항암은 누구나 하고 있죠. 전에는 표적치료제, 그 다음에 면역항암제 이런 것도 희망을 걸고 했지만은 그게 잘 안 되니까 또 새로운 치료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올해부터 세브란스 병원에 중입자 치료기 들어왔죠. 중입자 치료기. 되게 비싸긴 비싸요. 근데 막 몇 분 만에 치료가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사실은 유럽에서 그걸 많이 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유럽 가가지고 중입자 치료도 많이 받고 왔는데 안 되는 거야. 이 중입자 치료는 다른 거하고 달라고 탄소에 탄소. 탄소를 꽉 집어넣으면 얘가 들어가고 거기서 폭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암세포들이 죽는 거야. 근데 암세포가 이렇게 뭉쳐있으면 이 뭉쳐있는 거 몇 개 상당 부분 죽일 수 있는데 이게 여기만 있냐고, 암세포가. 미세암 쫙 퍼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암줄기세포는 이게 죽는 세포가 아니에요. 얘는 잘 다독거려서 다시 이렇게 정상세포로 바꿔줘야 돼. 그게 근본이에요. 그래서 중입자 치료를 하든 무슨 또 냉동력, 크리오, 냉동요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암을 얼려가지고 떼내요. 근데 그거 하러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많이 가 있어요. 중국 광동에 가면 그거 한 3천만 원 주면 해줘요. NK세포 치료법이라 들어보셨죠? 내 몸에서 세포를 빼내가지고 NK세포를 확 증식시켜서 수십억 개를 만드는 다음에 다시 주입하면 낫는다. 1년에 한 1억 들어요. 그걸 또 일본으로 막 중개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아요. 의외로 중국, 유럽,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치료를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이게 근본 치료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치료법은 따로 있어요. CAR-T 한다고 되느냐. CAR-T는 어떤 거냐 하면 내 몸속에 있는 T세포를 빼내요. T세포에게 뭔가 하나 더 장치를 해. 암세포는 T세포하고 완전히 협상하고 동시가 돼요. 암세포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확 갖춰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암세포는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T세포를 뽑아내갖고 암세포하고 절대 타협하지 않는 T세포를 만들어서 그걸 주입하는 거예요. 배양해갖고. 그러니까 내 몸에서 빼내서 배양해갖고 주입하니까 좋잖아요. 현재까지는 이제 올해 시작됐으니까, 현재까지는 대단히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근본적인 건 아니에요. T세포 하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세포는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암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대는 아는가? 너는 아냐? 저는 아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선 첫 번째 이해가 이 부분입니다. 처음에 우리 몸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어요? 처음에 세포 하나. 세포 하나에서 시작됐어요. 이 세포 하나는 이제 우리가 수정란이라고 얘기해요. 또는 원시 생식세포라고도 얘기해요. 이게 64개가 되면은 64개가 되면 이제 분화가 돼요.
이 이전에는 전부 똑같은 세포예요. 전부 똑같은데 이때부터 변화가 돼요.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 하면은 이제 분화가 된다는 얘기는 나중에 태반이 되는 게 있고, 태반은 결국 태아를 계속 보호하다가 나중에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태반 그쪽을 빼고 본다면 이 안에서는 3배엽이 돼요. 3배엽이 돼가지고 몸이 될 준비를 딱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태아가 돼요. 배야. 이제 배야, 태아. 태아가 돼가지고 맨 끝에 세포수가 하나가 몇 개가 되냐면 22조개가 돼요. 22조개가 됐을 때, 하나가 22조개가 됐을 때 사람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몇 개냐? 60조에서 100조개예요. 성인이 되면은. 그럼 태아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소아에서 여기까지 완성되면 24세가 돼야 사실은 몸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24살 이전까지는 애들이 막 뭔 짓을 해도 그러려니 해야 돼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특히 전두엽이 이제 24세 돼야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논리적으로 불안정해요. 그래서 그걸 막 억압하거나 나무라면 안 돼요. 그래서 성인이 돼요. 그때 세포는 어떤 차원이 되냐 하면은 하나에서 22조개가 되고, 이 과정에서 종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였잖아요. 원래 하나였다가 종류가 몇 종류로 늘어나냐 하면은 200종류로 늘어나요. 200종류의 세포로 늘어나요.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늘어나는 거냐? 맨 처음에 이걸 뭐라고 하냐 하면은 전능한 줄기세포라고 그래요. 이 무슨 뜻이냐면 이 세포 하나는 그냥 하나 그 자체가 사람이 될 수 있는 모든 정보와 능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분화를 하면서 다능한 줄기세포. 다능한 줄기세포가 됐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장기까지는 안 갔어요. 그래도 이제 그 근처, 예를 들어서 전부 소화기 전체 또는 뭐 심장과 폐 전체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다능한 줄기세포가 돼요. 그러다가 어떤 장기가 되면서부터 그것을 중간엽 줄기세포라고 해요. 토티포턴트 스템셀, 플로리포턴트 스템셀, 메젠카이멀 스템셀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 성인이 됐을 때는 중간엽 줄기세포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들이 이렇게 계속 증식하다가 사라지면은 줄기세포가 또 발현돼갖고 또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가 그대로 살아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다 사라져요, 계속. 뭐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어떤 세포는 뭐 일주일 만에, 혈액세포 특히 일주일 만에 다시 싹 분해가 되고, 제일 오래 사는 게 뼈세포, 그것도 7년이에요. 7년. 대부분의 세포들은 한 서너 달 만에 싹 바뀐다고 보면 돼요. 바뀌는데 중간엽 줄기세포가 없으면은 그렇게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중간엽 줄기세포가 많이 장기가 되는 과정이 문제인데, 이때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전구세포라고 해요. 전구세포. 장기가 되기 전에, 간이다 그러면 간세포가 되기 전에 세포가 여러 단계로 변해서 간이 돼요. 갑자기 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혈액 같은 경우, 저 같은 이제 B세포 문제였거든요. B세포도 처음에 이제 신경줄기세포가 생기고 그것이 골수가 되고 골수에서 전구세포로 한 서너 단계 걸쳐서, 대개 서너 단계를 걸쳐서 장기가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일을 하는 그 세포가 되는 거예요. 암은 뭐냐면은 나 이대로 살기 싫어 라고 결정을 했어. 그럼 얘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 독립적인 생명체가 될 수 있잖아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데 처음에 전구세포 단계로 가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종양은 그냥 자꾸 늘어나는 그 정도인데 이게 이제 암이 될 때는 역분화를 한다 그래요. 역분화. 그래서 정구세포가 되고 이게 중간엽 줄기세포가 되면서부터 아주 강력한 세포가 돼요. 그러니까 간 내에서는 얘를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간 내부에서는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스스로 증식하고 얼마든지 스스로 주변을 통제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다가 더 오래되잖아요. 보통 3기 말 4기 되면 이게 여기까지 가요. 다능한 줄기세포가 돼요. 막 엄청 노력하고 고생해갖고 말기 그러니까 엄청 고생했는데 결국 치료가 안 돼서 말기가 되면은 여기까지 가요. 그럼 이거는 스스로 생명이 될 수 있는 능력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세포가 무슨 어떤 방식으로 능력을 획득하냐 이걸 알아야 돼요. 모든 세포는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어요. 각자 세포가. 우리 피부 세포도 얘가 사실은 완전히 역분화하면은 다 될 수 있는 능력을 잠재해서 갖고 있는데 우리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면은 다른 유전자 다 잠가버려요. 다 잠그고 필요한 것. 그 필요한 게 뭐냐? 1.5%. 60억 개 중에서 1.5%만 가동을 시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잠가놔야 돼. 그럼 이 거꾸로 역분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자물쇠가 다 풀렸다는 얘기야. 다 푼다는 얘기야. 그럼 풀리지 않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역분화가 안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 치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은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 중간엽 줄기세포까지만 가도 뭐 다른 데 전이도 잘 안 되고 그 안에서 괜찮은데 다능한 줄기세포 단계까지 넘어가면 그때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요. 능력을 발휘한다는 얘기는 다 풀려가지고 필요한 모든 유전자를 다 자기가 발휘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그걸 제가 설명한 거예요. 처음에 배아, 태아, 성체가 됐을 때 거꾸로 가는 것이 암이다. 이게 암줄기세포 이론이에요. 이걸 이제 박영선 선생님 2000년도에 이걸 처음에 이걸 이제 연구하시기 시작했었고, 초기에는 엄청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암줄기세포 이론이 세상에서 인정되기 시작한 지가 몇 년 안 됩니다. 10년도 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박영선 선생님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분의 이론을.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러면 이때 발현되는 유전자가 있고 이때 발현되는 유전자가 있다. 근데 그 유전자의 특징이 뭐냐? 그 특징까지 아예 말씀드리고 지나가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아까 김의신 선생님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면역세포가 엄청 중요하다. 이제 그게, 근데 벌써 이제 몇 년 지나면서 많이 바뀌긴 했어요. 면역세포뿐만 아니라 우리 세포 속에는 또 이 조절하는 면역세포 역할을 하고 효소 역할을 하는 RNA가 엄청 많다.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만 해도 마이크로 RNA, 뭐 siRNA 이런 것들이 한 20종류 그랬는데 지금 뭐 100개가 넘더라고요. 계속 발견되는 게. 다시 말하면은 아직도 우리가 모르지만은 세포 속에서는 우리 몸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일꾼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걸 계속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고, 특히 그쪽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김빈내리 교수님, 서울대, 또 김현숙 교수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업적을 쌓아가고 있어요. 새로운 지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미국 유학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역분화가 됐어. 자, 내가 암이 걸렸어. 그럼 역분화가 된 거야. 역분화의 정도를 이제 검사하는 게 있어요, 병원에서.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잘 분화가 됐다. well differentiated.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또는 poorly differentiated. 많이 된 건 아니다. 근데 이제 undifferentiated. 전혀 분화가 안 됐다. 그게 가장 힘든 상태인 거예요. 가장 힘든 상태까지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면역세포거든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어떤 식이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영어 써면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래도 이것만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콕스2라는 게 있어요. 콕스2는 항상 PG2하고 같이 나와요.
이거 안 막으면 안 돼요. 암은 이것부터 막아야 돼. 얘가 딱 발현되는 순간 면역세포들이 확 자기 편이 돼버려요. 면역세포들이. 면역항암제라는 게 뭐냐 하면은 암세포가 PDL1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요.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럼 T세포가 이걸 갖고 있으면 T세포 공격을 안 해요. 오히려 거꾸로 도와줘요. 그 다음에 CTLA4라는 게 있어요. CTLA4를 또 발현해도 암세포를 공격 안 해요. 자기 편으로 인식하고 자기가 도와줘요. T세포만 그러냐. 매크로파지, B세포, 그 다음에 뭐 NK세포, 전부 다 NK세포는 CD16 마커를 탁탁 띄거든요. 암세포 주변에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될 수 있게 하는 게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 단계, 저 배아 단계에서는 이걸 제일 먼저 발현시켜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3, 스테이트 4. 스테이트 4를 발현시키면은 암세포가 전체적으로 보호되는 시스템이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야비라는 걸 발현시켜요. 최종적으로 NF 카파 B라는 것을 발현해요. 그러면은 천하무적이 돼요, 암세포가. 다시 말하면 전투를 벌이는 데 있어서 면역세포가 전혀 작동을 못하게 해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없애야 돼,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없애려면 라스 유전자를 억제를 시켜야 돼요. 라스. 아마 대장암이나 뭐 췌장암이나 뭐 이런 간암 이런 쪽에서도 폐암도 그런 게 나오지만은 라스 검사가 다른 거는 검사도 안 나와요. 답답해요, 사실. 왜 못하는지. 라스는 많이 나오죠. 라스 딱 나오는 순간 이쪽이다. 그럼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 안 하는구나. 이때 면역 치료제, 면역항암제 넣어봐야 소용도 없고, 오히려 그 면역항암제 넣으면은, 암을 더 키우는 일이 생겨요. 면역항암제가 제일 최종 항암제잖아요. 궁극의 항암제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통제하는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막아놓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나? 이런 거거든요. 처음에 수정란이 세포가 여러 개 늘어갖고 착상을 하잖아요. 엄마 자궁벽 속에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면역세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크기가 0.몇 mm밖에 안 돼요. 그 단계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커봐야 한 2m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수정돼갖고 세포들이 막 증식해가지고 자궁뼈까지 가는 동안에도 계속 공격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수정이 돼도 약 한 70%에서 75% 정도는 거기서 다 소멸을 해요. 임신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가가지고 착상해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그 안에서 엄청난 면역력이 동원이 돼요. 거기에 뭐가 동원되겠어요? T세포, B세포, 또 뭐 성상세포, 수지상세포, 아니 수지상세포, 또 뭐 마크로파지, 뭐 대식구, 뭐 이런 것들이 왕창 와갖고 이걸 죽이려고 그러겠죠. 왜? 병원체니까. 내 세포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 수정세포가 뭐부터 하냐면 이름표부터 싹 바꿔요. T세포가 제일 먼저 감지하는 게 이름표거든요. 이름표가 우리 몸 속에는 모든 세포가 이름표가 있어요. MHC라고 해요. MHC라고. 그래서 각자가 내 세포는 전부 제 이름표를 다 갖고 있어요. 각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만일에 내 이름표가 없는 다른 세포가 들어오면 바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수정란이 들어가가지고 이름표를 먼저 바꿔요. HLH라는 걸 바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HLH를 떨어뜨리거나 억제하는 뭔가 약을 써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MHC,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이게 뭐냐 하면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게 원래 배아세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분화된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엄마 자궁벽 속에 있는 그 세포로 돌아가는 거구나. 왜 돌아가겠어요? 다시 태어나고 싶어. 나 이대로 살기 싫어. 다시 태어나고 싶어. 이거거든요. 그 의식으로 발현이 되어져 가지고 암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어떻게, 이거 해야 되거든요. 이거부터 해야 돼요. 네. 근데 놀라운 것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암화가 되기 전까지는 누구나 암세포가 누구나 몸속에서 발현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암을 자꾸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자. 내 세포다, 내 거다, 내 건데 내가 얼마나 살기가 싫으면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암 걸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변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내가 말이야, 이래봬도 암 환자야. 그러니까 나한테 예스라고만 해. 예스라고. 무조건 예스야. 그거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제일 처음에 그거 먼저 딱 앉혀놓고, 이제, 그래? 그럼 좀 더 살아볼까? 그래. 그럼 자, 지금부터 무조건 예스. 철저히 지켜줬어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머릿속에는 지금부터 긍정만 작동해야 돼요. 부정이 작동하면 안 됩니다. 긍정만 작동해도 될까 말까예요. 암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데,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면은 아무 문제가 아니고, 그 길을 조금만 못 가면 그냥 바로 돌아가세요. 어떻게,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못 살겠잖아. 그래서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yes. 그러니까, 부정적인 에너지가 제일 강력하게 작동하는 게 암이에요. 왜? 나 이게 싫어. 그러니까 내 무의식 속에서는 나는 새로 살고. 그래서 예스 그러고 모든 사람이 나한테 예스를 해주고 나는 뭐 해야 되느냐. 나는 이걸 알아차려야 돼.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재미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뭐 보람이 어떻고 명예, 돈 이게 아니라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재미가. 제가 깊이 명상을 해봤어요. 내가 도대체 내 의식에서 이제 그만 살겠다는 생각을 왜 했을까? 곰곰이 깊이 따져봤더니 다른 게 아니고 재미가 없었어. 재미가. 사는 건 재미가 있어야 돼요. 우선은. 뭘 하든 간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는 재미있게 살 생각을 해야 돼. 그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엄청 재미있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그거야. 어떻게 해야 재미있게 사는 줄 몰라. 아니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는 너무 힘들게 살아온 것 같아.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재미있는 줄 몰라. 뭐가 재미있는 건지를 몰라. 그것부터 찾아야 돼요. 뭘 하면 재밌을까? 뭘 하면 내가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들까? 정말 한번 살아보자 하는 마음이 들까? 그렇게 해야 이 세포가 역분화됐던 세포가 다시 한번 살아볼까? 그러면 다시 분화돼야지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뭐 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관찰하기엔 그래요. 세포는 분명히 의식이 있어요. 세포가 그렇게 변화할 때는 어떤 의식이 작동을 한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세포가 그런 의식으로 뭉쳐지면은 1cm면 10억 개거든요. 1cm면은. 근데 이게 체적으로 늘어나니까 1cm면은 거의 뭐 몇백억 개가 돼요. 엄청 늘어나요. 그 정도 단계가 되면은 3cm, 4cm 되면은 뇌와 척수가 그것을 용인해요. 인정해요. 관리자가 인정해요. 그래, 그럼 너는 그렇게 살아. 그게 문제예요, 그게. 뇌와 척수가 아니야. 빨리 돌아와. 우리 같이 재밌게 살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 너는 그렇게 살 거야. 그러면 그렇게 살아. 그래서 면역세포를 다 이렇게 속이거나 또는 면역세포를 스스로 억제하는 그런 물질을 요청했을 때 그런 것들 다 가지고 또 막 전이가 되려고 그러면 전이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치료해야 돼. 뇌와 척수도 같이 치료하고 내 마음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치료한다는 것은 뭐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어쨌든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재밌게 살자로 바뀌어야 돼요. 재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권해요. 치유하시는 분들한테 힘들겠지만은 웬만하면은 이번 여름에는 비키니를 멋있는 거 사가지고 저기 필리핀 가면은
마게띠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 가면 해변 가가지고 한 달 쉬었다 오세요. 태국 가가지고 한 석 달 지내다 오세요. 자꾸 그런 말씀을 드려요. 겁이 나서 못 가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온 세상이 엄청 넓고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재밌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왜 못하냐? 돈이 없을까봐. 돈 벌면 되지. 돈 벌면 되잖아요. 돈은. 돈 버는 건 제일 쉬운 일 아닌가요? 그냥 벌면 되니까. 다른 건 해도 안 되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돈 때문에 못해. 되게. 되게 그 생각 이상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돈은 뭔가 내가 하면은 벌리는 거니까 돈 때문에 못할 일 없어요. 돈도 벌면 되지. 암 환자라고 돈 못 벌까? 그런 생각으로. 아무튼 재미있게 살아야 이게 역분화를 멈춘다. 역분화를 멈추는데, 자, 늘 모든 사람이 나한테 예스라고 해주고 지지해주고 내 생각이 바뀌었을 때에, 그럼 세포가 이제 열심히 그렇게 돌리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그때 뭔가를 도와주는 거예요. 뭔가를 도와주는 것이지 세포를 공격하고 죽이고 이건 아니에요. 세포를 공격하고 죽이는 것은 언제 하냐면 이게 너무 커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1cm면 엄청 커진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1cm면 세포의 숫자가 너무 커지면 그건 독립적인 생명체로 가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도 3분의 4 파이 R 삼성이에요. 최적을 구하는 공식 3분의 4 파이 R 삼성. 그러니까 이게 2cm일 때와 4cm일 때의 차이가 그냥 2배 차이 이런 게 아니에요. 수십 배 차이예요. 그래서 거꾸로 4cm가 2cm로 줄었다가 뭐 어마어마하게 줄은 거예요. 말도 못하게 줄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줄어 나가면서 이제 다시 살겠다, 재밌게 살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된다고요.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까 그 김일선 선생님 그러잖아요. 아마 안 되는 거라고. 무슨 뜻이에요? 항암제와 방사선과 수술만으로는 안 된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되는 길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왜 항암제, 수술, 방사선 써야 되느냐? 이게 너무 커졌을 때. 보통 뭐 우리가 1cm만 해도 크다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병원에서 3기 B, 3B기부터는 이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안 된다고 판단하는데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런데 되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된 거예요? 항암제로 된 거예요? 아니에요. 항암제는 보조적 역할을 했거나, 어쨌든 항암제 부작용도 이겨내면서 내 세포가 나를 치료한 거예요. 완치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세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기를 가기 전날 자료가 하나 왔어요.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제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누가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좀 파악을 해달라 그러면은 그분 자료를 보내주세요. 그래요. 그럼 자료가 이만큼 와요. 이만큼. 진료기록부. 그 다음에 영상자료 이렇게 와요. 그럼 진료기록부 이만한데,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정말 당황했어요. 전부 영어로 돼 있는데, 영어 사전에 안 나오는데, 전부 이렇게 야하고 줄임말, 뭐 또 병원마다 또 쓰는 말이 다르고 막 이래요. 그걸 막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랬어요, 처음에.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빨리 되는데, 전에는 뭐 보통 3, 4일 깜빡깜빡 밤새는 건 보통이었어요. 한 사람의 자료를 보는데. 문제는 뭐냐?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할까? 물론 의사 선생님이 숙달이 돼서 금방 하겠지만은 자료 자세히 못 보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반드시 받아서 본인 스스로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게 아니라 내 몸에 대한 거니까 내 몸의 진료 그룹부는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숙달이 되면 별거 아니에요. 자꾸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봐야 돼요. 연기를 가기 전날 왔어요. 제가 가기 전날도 새벽 3시까지 하다가, 그 다음날 정신없이 가다가 공항 가니까 여권이 없네. 그래서 집에 다시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아주 재밌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병원에서 진료한 소중한 자료거든요. 내 암세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 주는 것만 가지고 이해하지 말자. 이건 전부 내 걸로 만들어야 돼.
내 몸에 대한 거니까.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여기에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답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뭐 기로 또는 뭐 진맥으로 몰라 그거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정확한 자료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진료가 끝나면은 그날 진료 본 거 진료 기록부를 발급받아서 오셔야 돼요. 그날 만약 영상 촬영을 했다면 CT나 MRI 찍었다면은 그 CD에 담아서 갖고 오셔서 집에서 컴퓨터에 앉아서 차근차근 못할 거 없어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을 써놓으면은 그거를 컴퓨터에 쳐요. 구글이한테 물어봐. 제일 앞에 암, 그리고 뭐 PD라고 해서 PD가 뭐야? 모르지. 나는 구글이한테 물어봐. 구글이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아, 이거 재발했다는 말이네? 뭐 이러고.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내 상태를 파악할 수 있죠.